대전 노잼이 아닙니다. 저 꿈돌이가 꿀잼 코스로 안내할게요. 여기 메가박스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널널하게 쇼핑도 즐길 수 있고요. 근사한 하늘정원도 에러.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편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죠. 그 편견이 커다란 선입견이 되면서 누군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편견이 하나 있어요. 너 고향이 어디라고? 대전이요. 노잼도지. 아니에요. 대전 재밌어요. 거기 뭐 있는데? 그런 걸 뭘 다 설명을 해요. 암튼 재밌어요. 에이, 성심당 빼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최근에 대전 출신 동생 한 명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형 너무 억울해요. 대전 그 정도 아니거든요. 성심당의 도시, 이기던 지던 언제나 행복한 한화이글스의 도시, 과학을 상징하는 엑스포의 도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덮어버린 명칭, 바로 노잼 도시. 그 악명이 편견인지 아닌지, 대전 동생의 억울함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 대전 사이언스 컴플렉스 가세요. 거기 반경 5분 안에서 제가 풀코스 끝내드릴게요. 그렇게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꿈꾸는 곳 사이언스 컴플렉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신세계 백화점으로 갔어요. 지하 1층에 아쿠아리움 있는데 완전 세핑이에요.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부터 둘러봤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 여긴 대전 아쿠아리움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 내부에 있는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이에요. 대전 아쿠아리움은 보문산 쪽의 담수어를 중심으로 만든 곳이고, 여기 엑스포 아쿠아리움은 그리스 신화를 컨셉으로 미디어 아트를 결합시킨 수족관이에요.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안쪽으로 들어가면 꽤나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제 눈길을 끈 건 피라냐예요. 한없이 온순하고 꽤나 순진하게 생겼는데 겉모습이 주는 이미지로 편견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무려 육식성에 성질까지 더러워서 소나 양의 뼈와 가죽만 남기고 싹 다 먹어치워 버린다는데, 여기 이분도 안타깝게 뼈만 남았네. 근데 피라냐는 아쿠아리움마다 다 있잖아. 특별히 재밌는 건 없어? 재밌는 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족관 속에서 형광색으로 번쩍이는 저 친구, 얼핏 보면 물고기 같지만 다름 아닌 로봇이에요. 과학의 도시 대전답게 로봇 물고기가 수조에 살고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저는 물고기 아니 로봇입니다. 헤엄치는 모습이 아주 정교하고 근사하죠. 거기다 신기하고 예쁜 건 로봇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미디어 아트가 펼쳐져 있어요. 벽면에 파도가 치기도 하고 꽃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상어가 유리를 뚫고 나오기도 해요. 저기 천장에 보이는 가오리도 미디어 아트예요.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상어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근사한 자태를 뽐내면서 유유히 산책 중이었고요. 터널형 수조를 지나가면 엑스포 아쿠아리움의 핵심 메인 수조가 등장합니다. 이 메인 수조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공연이 엑스포 아쿠아리움의 핵심인데요. 먼저 하루에 6차례 진행되는 마술쇼, 풍선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떠오르게 하고 병이 갑자기 여러 개 생기고 테이블이 공중으로 떠오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은 두 번째 공연, 하루에 딱 2번 진행하는 피딩쇼. 화려한 거품과 함께 조련사분이 등장하시면 가오리들이 순식간에 달려드는데, 야, 한 명씩 줄 서. 그런 게 어딨어. 먼저 받아먹는 놈이 1등이지. 천천히 기다려. 하나씩 나눠 주실 거야. 웃기지마,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렇게 질서를 모르는 가오리들의 식사가 진행됐어요. 사실 생긴 게 납작해서 먹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잘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수조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세 번째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 호텔 체크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연 하나는 안 보는 거야? 아니요. 여기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의 장점, 바로 당일에 한해서 언제든 재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 재입장 도장 받고 나서 아쿠아리움 밖으로 나온 다음에 바로 호텔로 갔습니다. 불편하게 호텔까지 갔다가 신세계 백화점으로 다시 오려고? 호텔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건 맞는데 아주 편하게 다녀올 생각이에요. 여기서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옆에 커다란 엑스포 타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 고층부에 5성급 호텔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과 호텔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름은 오노마 오토그래프 콜렉션 호텔. 오노마란 명칭이 좀 특이한데 고대 그리스어로 명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토그래프는 제가 더 플라자 호텔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메리어트 호텔의 부티크 체인을 묶은 브랜드를 오토그래프 컬렉션이라고 해요. 여기 오노마 호텔은 더 플라자 호텔과 함께 국내에서 단 2개뿐인 5성급 오토그래프 컬렉션입니다. 근데 먼저 호텔의 단점 하나, 보통 주차 등록을 하고 나면 숙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출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노마 호텔은 주차장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다시 차량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출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잊지 말고 프론트에 전화
전화를 해서 재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 주차장을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넓은 공간에 객실당 2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아웃하는 날 자정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해서 저처럼 대전에 놀러 오신 분들에겐 꽤나 장점이 커요. 야, 이제 주차했으니까 1층 로비로 가서 체크인하자. 아닙니다. 체크인은 7층에 있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비즈니스 디럭스 킹베드룸을 1박 23만 7천원에 예약했고요. 방부터 한번 살펴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옷장에 샤워 가운과 구두 주걱, 슬리퍼랑 런드리백, 금고가 있고 욕실은 5성급 호텔치고 좁은 편이죠. 세면대 위엔 컵 2개, 그로운 알케미스트 바디크림과 핸드로션, 칫솔 치약, 빗, 베니티킷, 샤워캡,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비데가 딸린 변기도 하나 있고 분리된 샤워실 안쪽을 보면 여기도 그로운 알케미스트 어메니티가 있죠. 침실 역시 5성급 치고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신식 호텔인 만큼 킹사이즈 침대에 커다란 TV까지 깔끔하게 준비해뒀습니다. 미니바를 보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커피 캡슐 2개, 서랍 속엔 와인 잔이랑 오프너, 팔레데떼 티 4종도 있고 냉장고엔 탄산수랑 물 2병, 콜라랑 스프라이트까지 들어있는데 이건 싹 다 무료. 나름 개꿀이죠. 글라스잔이랑 머그잔, 티스푼이랑 설탕, 커피포트랑 아이스 버킷도 있고 옆에 테이블이랑 긴 소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뷰를 보면 눈앞에 시원하게 보이는 갑천, 꽤나 멋있어요. 이 반대쪽은 마운틴 뷰인데 전 개인적으로 갑천 뷰가 훨씬 더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갑천을 보다가 낮잠을 좀... 수족관 마저 봐야지. 아 맞다, 바로 엘베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편하게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들어간 다음에 쭉 직진, 한 번 더 아쿠아리움으로 입장해서 메인 수조로 갔습니다. 아까 보지 못했던 마지막 공연, 하루에 5차례 진행되는 블랙스완 수중발레 공연을 봤어요. 수중발레 무용수들이 근사한 몸놀림을 보여주는데 스토리는 좀 조악하고 아쉽네. 그래도 무용수들 움직임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난 물에서 숨 참는 것도 어렵던데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는지. 암튼 물고기 같은 사람도 보고 물고기 같은 로봇도 보고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사람 같은 물고기 니모도 만났어요. Under the sea, darling is better down where it is better, take it from me. 그건 니모 아니고 인어공주잖아. 같은 바다니까 하나의 세계관으로 편하게 통일했고요. 해파리도 보고 옆나라 일본에서 넘어온 매부리 바다 거북도 봤어요. 이 녀석 나이가 16살, 한창 중2병에 시달릴 시기죠. 얼마 뭐 할 말 있어? 여기 다른 재밌는 거 없냐? 너 돈 많아? 돈 많으면 딴 것도 하던지. 사실 5D 상영관에 VR 기구까지 수많은 체험들이 있지만 이 모든 건 유료. 입장권 가격이 29,000원인데 규모도 작고 어종도 많지 않은데 꽤 비싼 편이죠. 하지만 각종 사이트에서 할인을 받으면 24,000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셨다면 재입장 팁을 이용해서 여유있게 다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간단하게 꿀팁 코스 말씀드리면 메인 수저의 공연 3개를 연달아서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가세요. 그러면 2시간 안에 완벽하게 즐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쿠아리움 관람 후에 백화점 6층으로 올라갔는데 어라? 이게 누구야? 얼마만이야? 꿈돌이 맞지? 조딩 때 보고 처음 만났는데 그때 대전 엑스포 와서 꿈돌이랑 같이 우주탐험관, 자동차관, 아프리카관, 중동관 이런 신기한 전시장에서 로봇도 구경하고 엄청난 인파에 휩쓸리면서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었었는데 야, 그땐 여기 대전이 눈이 휙휙 돌아갈 만큼 재밌고 좋았는데 우리 꿈돌이가 어쩌다 노잼이란 타이틀을 달게 된 거야. 대전은 노잼이 아닙니다. 저 꿈돌이가 꿀잼 코스로 안내할게요. 여기 메가박스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널널하게 쇼핑도 즐길 수 있고요. 근사한 하늘정원도 꿈돌이의 안내를 따라서 올라가려고 했던 하늘정원은 기상악화로 폐쇄. 이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정원 방문은 내일로 미뤄두고 커피 한잔 했습니다. 6층에 있는 하프커피로 갔어요. 이 가게의 대표 메뉴는 바로 버터크림 라떼. 굉장히 크리미한 커피가 시그니처예요. 근데 위에 올라가 있는 크림이 꽤나 뻑뻑하고 꾸덕합니다. 그럼 맛은? 이거 완전 아는 맛인데 뭐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먹어본 맛인데 뭐였더라?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손자 사탕 하나 줄까? 할머니가 옷장 서랍에서 하나씩 꺼내주시던 바로 그 사탕. 스카치 캔디, 커피 맛, 바나나 맛, 버터 맛까지 3가지로 구성된 이놈. 여기 하프커피의 버터크림 라떼는 스카치 캔디 버터 맛이랑 맛이 똑같아요. 진짜 싱크로율이 70-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스카치 캔디는 바나나 맛, 버터 맛은 좀 느끼해서 부담스러워요. 그 말인 즉슨 하프커피의 버터크림 라떼 역시 제 입맛엔 좀 달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에 코엑스 영상이랑 여의도 페어몬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퍼센트 커피나 카멜 커피에 에스프레소의 풍미가 더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달콤한 스카치 캔디 버터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하프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커피까지 마셨으니까 다시 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하 1층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야? 아니요, 여기 6층에도 호텔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체크인 후에 이용할 수 있겠죠. 이제 주차 등록하고 나서 차를 가지고 호텔 밖으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형 거기 기가 막히는 맛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주소 찍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방문할 식당은 오노마 호텔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도룡하우스 디어반에 위치한 맛집 카리코 카레예요. 일본식 스프 카레를 판매하는 곳인데 주변 식당들이 평일 저녁 시간이라 꽤나 한가했지만 이 가게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카리코의 베스트 메뉴 치킨 스프 카레예요. 반찬은 단무지 하나가 끝. 하지만 중요한 건 카레겠죠. 파프리카의 가지, 연근,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느타리 버섯까지 어린이들 싫어하는 수많은 야채 옆에 메추리알 2개랑 커다란 닭다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뭐야, 맛없는 야채가 왜 이렇게 많아? 마치 이렇게 투정 부리는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이기 위해서 닭다리랑 메추리알을 미끼처럼 놔둔 것 같기도 한데 전 먼저 메추리알부터 하나 먹었습니다. 맛은 그냥 메추리알이에요. 다음은 연근, 카레에 담궈서 한 입 먹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다음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근, 카레에 푹 찍어서 먹었는데 와, 이건 미쳤네. 제가 이제까지 먹은 당근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주 살짝 튀겨내면서 단맛은 강해졌고 쓴맛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당근에서 이런 맛이 나지? 그리고 이쯤에서 닭다리도 한 입. 오, 맛있습니다. 밑간을 살짝 해서 구워냈는데 아주 부드럽고 고소해요. 밥을 떠서 카레에 살짝 적셔도 풍미가 좋고 가지도 맛있고 단호박도 맛있고 심지어 수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브로콜리도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되직한 정통 카레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스프처럼 떠먹는 카레고 단맛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맵기는 선택이 가능한데 전 1단계 골랐고요. 제 입맛엔 간이 아주 적당하고 좋았어요. 매콤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2단계, 아주 자극적인 거 원하는 분들은 3단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는 카레를 먹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저녁 드셨으면 멀리 나가실 필요 없어요. 백화점 앞에 멋있는 놈 있어요. 맞습니다. 호텔에서 신세계 백화점 1층으로 나가면 보이는 상징적인 조형물 이터널 라이프 코스모스. 근사하죠. 우주와 자연, 인류의 빛을 표현했는데 무려 높이 25m에 너비 29m, 꽤나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엔 안견의 몽유 도원도를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놈 역시 아주 근사하죠. 사실 서울에 이런 놈이 있었으면 사진 찍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을 텐데 전 널널하게 혼자서 즐겼어요. 그렇게 대전의 멋진 야경을 보면서 여유로운 밤 공기를 마셨고 노잼도시 대전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바뀌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바로 운동하러 가졌어요. 26층에 있는 오노마 클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수영장이 공사 중이네. 공사는 12월 10일까지 진행 중인데 간단하게 수영장 설명을 드리면 풀장 크기는 크지 않고 조그만 수영 레인 하나, 커다란 일반 레인 하나, 그리고 얕은 수심의 자쿠지 겸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게 단점이긴 한데 투숙객 수영장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개방감이 좋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피트니스는 꽤나 근사합니다. 넓고 여유롭고 기구도 최신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피트니스에선 무려 3면의 뷰를 보면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식 먹으러 안 가? 매우 아쉽지만 오늘 조식은 패스할게요. 왜냐? 형 거기 호텔 조식보다 맛있는 샌드위치 맛집이 있어요. 에이, 샌드위치가 뭐가 그렇게 맛있겠어. 그냥 조식은 호텔에서 먹을게. 아니라니까요. 샌드위치 꼭 드셔야 돼요. 제가 주소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 유성구 어운로에 있는 오시또 베이커스예요. 근데 여기 주차가 헬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세울 곳이 없어요. 점심때쯤 가니까 서울보다 차 세우기 훨씬 힘들었어요. 아니 대전 동생은 왜 이런 데를 추천했어? 힘들게 근처 안녕센터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터벅터벅 빵집으로 걸어갔어요. 메뉴도 생각보다 뻔하고 매장이 넓지도 않은데 사람은 꽤 많았습니다. 전 혹시라도 체크아웃 시간에 늦을까봐 빨리 크로아상 샌드위치 하나 포장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에 있던 스프라이트까지 하나 꺼내서 세팅, 그리고 바로 크로아상 샌드위치 오픈했습니다. 크로아상 안에 치즈랑 햄, 아래쪽엔 야채랑 소스가 깔려있고 가운데 수북하게 들어있는 건 뭐냐? 바로 사과예요. 근데 이거 사러 그렇게 힘들게 다녀온 거야? 생각 없이 한 입 깨물었는데 와,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치즈랑 햄의 풍미도 좋았고 채소도 신선했고 소스도 과하지 않고 사과도 굉장히 상큼하고 달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샌드위치가 맛있는 이유는 바로 크로아상이에요. 겉은 적당히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맛있는 크로아상이 신선한 재료들과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데 만약에 집 근처에 있었으면 주말마다, 직장 근처에 있었으면 일주일에 2번은 맛있게 브런치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주차도 어렵고 가게도 넓지 않고 손님이 많아서 사장님들도 꽤나 바쁘셨는데 샌드위치 맛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먹었으니까 어제 못 만났던 시원한 하늘을 만나러 가볼게요. 근데 그냥 가면 좀 심심하니까 디저트로 솜사탕 하나 샀습니다. 역시 과학의 도시
도시 대전답게 솜사탕도 기계가 만들어주는데 아리따운 꽃다발 모양 이놈 하나 챙겨서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올라가지 못했던 곳 7층 하늘공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6층에 있는 마운틴 테라스는 하늘공원이랑 다른 곳이에요. 혹시 착각하고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여기선 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7층으로 올라가면 하늘공원이 나타나요. 갈대밭도 있고 작은 연못도 있고 대나무 숲도 있고 미로 정원도 있는데 이름은 미로지만 뻥 뚫려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재밌게 놀 수 있겠죠. 거기다 작은 놀이터까지 근사하게 조성해 뒀고 무엇보다 사방으로 뻥 뚫려 있는 환한 풍경 진짜 멋있어요. 합천도 보이고 나지막한 우성이산도 보이고 높게 뻗은 엑스포타워도 보이죠. 사실 서울의 웬만한 백화점에 이 하늘공원이 있었으면 엄청나게 붐볐을 텐데 여기 대전에선 평일 오후에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사실 호텔 오노마 단점이 꽤 많아요. 5성급 호텔에 특별한 친절함은 없고 방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욕실도 크지 않고 조식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는 편의성은 압도적이에요.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리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같은 곳들과 비슷하게 대형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호텔에서의 동선이 굉장히 짧고 꽤나 여유롭고 한가합니다. 편하게 쇼핑과 휴식을 즐기실 분들에겐 딱이죠. 거기다 아쿠아리움도 있고 메가박스 극장도 있고 근처에 맛집도 있고 야경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고 무엇보다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아서 뻥 뚫린 시야가 끝내줘요. 저 역시 훤히 보이는 하늘과 산을 마주하면서 살살 녹는 솜사탕을 먹고 있는데 근데 대전까지 왔는데 성심당은? 맞습니다. 대전하면 무조건 떠올리게 되는 곳 성심당. 단순히 한 끼 식사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그곳. 이번 호캉스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다르게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오픈런까지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전설의 빵집.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성심당 완벽 이용 풀코스부터 국립중앙과학관 이용 꿀팁까지 대전의 꿀잼 면모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대전 재밌죠? 노제 많이 줘. 대전 동생의 억울함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누군가 만들어낸 편견이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사실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제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어제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날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도 시험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누군가는 생각보다 잘 봤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기대보다 못한 성적을 거뒀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인생의 다양한 시험들에서 어떨 땐 성공하기도 했지만 어떨 땐 처참하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예상치 못한 편견에 사로잡힌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젠장 욕 한번 뱉어내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시행착오와 실수의 결과로 만들어진 편견에 집착하기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어제의 실수가 짜증나고 진흙탕에 발이 빠진 것 같이 답답해도 어깨 딱 펴고 당당히 맞서면서 또 다른 한 발을 뻗을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